급작스러운 출장, 의문이 동행. 예상치 못한 순간 남편은 급작스러운 출장을 통보한다. 그러나 준비 과정 속 어딘가 맞지 않는 작은 퍼즐 조각들. 그리고 드러난 이름 하나, 의문의 남성 동행. 출장이 아닌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출장 통보. 결혼 23년 차, 저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게 그날 오후 3시경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장님, 부산 현장에 긴급 사안이 생겼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출발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평소 계획적이고 치밀한 성격의 제가 하루 전 통보로 출장을 가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회사에서 이런 급작스러운 출장 통보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내 수진이와의 관계가 요즘 들어 조금 어색해졌거든요. 23년 결혼 생활 동안 늘 다정했던 저희 부부가 최근 몇 달간은 대화도 줄어들고 잠자리도 따로 쓰게 됐습니다. 갱년기 때문이려니 생각했지만 어쩐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49살, 저는 51살.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에게는 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아내의 변화는 확실히 달랐어요. 평소 화장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이 외출할 때마다 꼼꼼히 화장을 하고 옷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어요.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새로운 취미라도 생긴 게 아닐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일 부산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일이 생겨서 2박 3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언제까지요? 평소 같으면 조심히 다녀와요. 뭐 챙겨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아내의 반응이 왠지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원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나 아쉬움 같은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들어올 예정이야.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3년 동안 저와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서운해했던 아내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미묘한 반응.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평소보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었는데 말이죠. 어디 가세요? 아,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가 수업이 있어요. 오늘 첫날이라서. 요가 수업? 수진이가 운동을 싫어한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헬스장이나 운동 모임에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아내가 갑자기 요가를 한다고. 언제부터 요가에 관심이 생겼어? 최근에. 몸도 좀 뻐근하고 해서. 이웃 언니가 추천해줘서 한번 가보려고요. 아내의 대답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웃 언니가 누구인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에 이사 온 지 5년이 넘었는데 수진이가 친하게 지내는 이웃 여성은 없었거든요. 몇 시에 끝나는데? 9시쯤? 아니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수업 끝나고 차 마시러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 밤에 외출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저녁 8시만 넘어도 집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내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소리가 계속 울렸는데 평소와 달리 핸드폰을 뒤집어 두고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구야? 라고 묻자 스팸 문자인가 봐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날 밤 아내는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요가 어땠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확실히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고. 하지만 아내의 옷에서는 요가복 특유의 땀 냄새 대신 희미한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어요. 출근길에서 느껴지는 긴장. 다음 날 아침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주었는데 뭔가 과하게 친절했어요. 죄책감 때문일까요? 출장 잘 다녀와요. 몸 조심하시고. 너도 혼자 있을 때 조심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네, 알겠어요. 요가 수업도 어제가 첫날이었으니까 당분간은 집에서 조용히 있을 거예요. 또 요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짓말을 지속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요가 수업이 있는 건지. 하지만 제 직감은 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23년을 함께 살아온 수진이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의 변화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화장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 새 옷들을 자꾸 사는 것,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미소 짓는 것, 그리고 어제의 수상한 외출. 설마.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23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고 끔찍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부산 출장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자꾸 아내 생각만 났어요. 과장이 출장 일정을 설명하는데도 절반도 듣지 못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괜찮아. 그냥 갑작스러운 출장 때문에 좀 피곤해서. 사실은 아내에 대한 의심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출장 준비 과정에서의 작은 불일치들.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있을 시간인데 계속 연결이 안 됐어요. 5번째 시도 끝에 겨우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전화를 안 받네. 아, 미안해요. 화장실에 있었어요. 샤워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숨이 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서둘러서 대답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배경으로 희미하게 카페 음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 음악 틀어놨어? 네, 클래식 음악 좀 틀어놨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는 오디오가 거실에만 있는데 화장실까지 그렇게 또렷하게 들릴 일이 없었어요.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출장 가기 전에 들를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해. 괜찮아요. 그냥 바로 가세요. 저는 오늘도 요가 수업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또 요가 수업이었습니다. 어제 첫날이었는데 벌써 오늘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오후 4시경 집에 들렀을 때 아내는 또다시 화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에 안 입던 밝은 색 블라우스와 짙은 색 치마 차림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향수를 뿌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향수를 뿌리는 수진이는 처음 봤어요. 오늘도 요가 수업 가는 거야? 네, 어제 선생님이 꾸준히 나와야 효과가 있다고 하셔서. 어디서 해? 혹시 나도 아는 곳이야? 갑자기 당황하는 아내의 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 주민센터요.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해? 언제부터? 최근에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주민센터 앞을 지나다니는데 요가 수업 같은 공고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출장용 가방을 싸면서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옷을 챙겨주거나 필요한 것들을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누구한테서 연락 와? 아, 요가 선생님이요. 오늘 수업 관련해서. 하지만 아내가 보고 있던 건 카카오톡이었고 연락처 이름은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어요.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남자 이름 같았습니다. 남편의 직감 뭔가 이상함. 저녁 7시 KTX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23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출장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럼 잘 다녀와요. 연락 주세요. 아내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지만
평소에 따뜻한 포옹 대신 어색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내는 벌써 문을 닫았더군요. KTX 안에서 계속 아내 생각만 났습니다. 정말 요가 수업을 가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일정이 있는 것일까? 부산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8시 30분이었어요. 여보, 부산 잘 도착했어. 지금 뭐 해? 아직 요가 수업 중이에요. 곧 끝나요. 하지만 배경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요가 수업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나 운동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수업 언제 끝나? 곧 끝나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23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먼저 전화를 끄는 건 거의 처음이었어요. 뭔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정말 갱년기 때문에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닐까? 하지만 남편으로서의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동행인으로 의문의 남성 등장. 다음 날 오전 부산에서 현장 미팅을 마친 후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출장 잘 되고 있죠? 저는 오늘도 요가 수업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또 요가 수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해서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수업 문의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요가 수업은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곳과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럼 지난 이틀 동안 아내는 도대체 어디에 간 것일까요? 그날 저녁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내일 오후에 들어간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그날 밤 마지막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밤 11시경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요가 수업이 이렇게 늦게까지.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출장 중인 줄 아는 아내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침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어요. 23년 동안 저와 함께 있을 때도 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에서는 분명히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더군요.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네일 아트까지 해놨어요. 아내가 나간 후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더군요. 요가 수업이 강남에서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한 남성이 나타났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왠지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남성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가더니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카페로 들어갔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3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출장지에서 포착된 다정한 장면.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 남성과 마주 앉아서 계속 웃고 있었어요. 23년 동안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남성은 아내의 손을 잡고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팔에 기댔어요. 30분 정도 카페에 있다가 두 사람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는 다른 택시를 타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텔 로비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23년을 함께 살아온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 시간이 2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마음속으로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그냥 차 마시고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현실을 부정하기에는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었어요. 2시간 후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옷이 조금 구겨져 있었고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성의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두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마치 신혼부부 같은 달달한 모습으로 호텔을 나와서 또다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혼란과 배신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51살 남자가 지하철에서 우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23년이었습니다. 23년 동안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 화가 났던 건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아내의 변화들을 모두 갱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아니 사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의 화장대를 뒤져봤습니다. 새로 산 화장품들, 새로 산 속옷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향수까지. 모든 게 그 남자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아내의 핸드폰도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생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더군요. 아마 그 남자의 생일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되자 저는 다시 침실에 숨어 있었어요. 아내를 마주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자정이 넘어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었어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씻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옆에 누워있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옆에서 잠든 아내를 보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남자는 누구일까? 저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긴 할까? 아내와의 긴급 통화. 다음 날 저는 정말로 부산 출장을 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에게 부산에서 보내는 것처럼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일정 어때? 또 요가 수업 가? 네, 오늘도 수업이 있어요. 요즘 재미있어서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요가 수업이야?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당황하고 있다는 게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요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수진이를 본 적이 없어서.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챙겨야 하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았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들어갈게. 일정이 좀 당겨져서. 네? 오늘이요? 갑자기? 아내가 당황하는 모습이 뻔히 보였습니다. 분명 오늘도 그 남자와 만날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남편이 일찍 들어간다는데 기쁘지 않아? 아니에요. 기쁘죠. 그런데 오늘 요가 선생님이 개인 지도를 해주시기로 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개인 지도? 어디서? 그 선생님 스튜디오에서요. 주소 좀 알려줘. 혹시 모르니까. 왜 주소를 알아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해야 하잖아. 그냥 핸드폰으로 연락 주세요. 결국 주소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돌아온 남편과의 대면. 그날 저녁 7시 저는 정말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집에 없었어요. 또 그 남자와 만나러 간 것이겠죠. 8시, 9시, 10시. 시간이 흘러도 아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다고 하면 미리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렸을 텐데요. 10시 30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집에 왔는데 없네. 어, 벌써 오셨어요? 아직 수업 중인데. 곧 끝나요. 몇 시에 끝나는데? 11시. 아니, 11시 30분쯤? 개인 지도가 이렇게 늦게까지 해? 오늘은 특별히 좀 늦게 끝나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데리러 갈까? 어디인지만 말해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강하게 거부하는 반응이었어요. 확실히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1시 30분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옷에서는 또다시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출장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너는? 요가 개인 지도 어땠어? 좋았어요. 확실히 개인 지도를 받으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면서요. 수진아. 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앉아.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23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어요. 나 어제 서울에 있었어. 네? 출장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제 밤에 돌아왔어. 그리고 너를 봤어. 아내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강남의 그 호텔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다는 걸 아내도 깨달았나 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됐어? 얼마나 됐냐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석 달쯤. 그 사람은 누구야? 직장 동료예요.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회사의 동료였던 거예요. 그제서야 최근 몇 달간 아내가 일에 더 열심이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랬어? 아내가 드디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답이야?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저를 여자로 봐주니까. 여자로 봐준다? 저는 23년 동안 수진이를 여자로 안 봤다는 말인가요? 나는 너를 여자로 안 봤어? 그런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가족 같아졌잖아요. 가족 같아졌다. 맞는 말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가족 같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럼 뭐야? 사랑이야?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황혼의 신뢰 깨진 뒤의 선택.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내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동시에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을 포기할 수 없다고도 했어요. 50살이 다 되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자신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사실 저도 언제부터인가 수진이를 부인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동반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이혼할 거야?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하세요. 내가? 바람 피운 사람이 뭔 소리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어요. 아내는 계속 그 남자와 만났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23년의 결혼 생활이 아까웠지만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정리하자. 정리라니? 이혼 말이야. 아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아내도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어쩌면 우린 진작에 끝났던 건지도 모르거든. 맞는 말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희는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쌌습니다. 23년 동안 함께 모았던 추억들, 사진들,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어디서 살 거예요? 원룸 하나 구했어. 회사 근처에.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저희에게는 대학생인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가장 걱정됐어요. 아직 모르겠어.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아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23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다시 복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6개월 후.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재산 분할이나 아이들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거든요. 수진이는 여전히 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 통해서 가끔 소식을 듣는데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미워해야 할지 축복해줘야 할지. 아이들은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딸은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일은 복잡하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어요. 23년 동안 한 사람만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후회가 됩니다. 좀 더 일찍 수진이의 변화를 알아챘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줬다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에게 찾아온 불륜.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23년의 결혼 생활. 누군가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수진이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원망해야 할까요? 2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관심과 배려 없이는 어떤 관계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나이에 관계없이 변할 수 있다는 것.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3년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